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셔서 그래서 이 기도문을 꼭 읽고 시작해요. 한글로 영어로.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그래서 이 평안을 비는 기도문이 저희들이 어떤 무력함이나 또 할 수 없는 것들은 위대하님께 맡기고 let go, let God,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용기 있게 도움을 청하고 찾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늘 시작하고 끝나고 기도문을 하고 시작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단도박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비밀 보장과 익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담이나 어떤 도움을 청해서 오더라도 그분들의 성함을 익명으로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나 또 같이 얘기할 때 여기서 보고 여기서 듣고 또 여기서 떠날 때는 이 방에 남겨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이국지혜 모임에서도 하는 또 AA 미팅에서 하는 그 모든 방법을 한인 단도박 모임에서도 똑같이 번역을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저희들이 읽고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도박 중독에 대해서 도박이란 어떤 것이고 또 중독이란 뭐고 또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방이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간간히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중독 경험과 또 그 깊은 중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는 중독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자살을 했던 그런 심정들, 그래서 어떻게 해보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이제 때가 되면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일단 도박이라는 것은 이제 기술이 사용이 되는 정도 차이는 있는데, 확률, 특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연성을 두고 그 게임을 하면서 금전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배팅을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연의 그 리워드를 찾기 위해서 주는 게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도박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를 도박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정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박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저희들한테는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인해 가지고 돈을 따는 그런 환상을 갖게 돼요. 이기게 되느냐 또는 잃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쾌감과 패배감이 오는데 이 하나의 행위 자체가 과정이 즉시 일어나요. 도박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하는 것들이 여기서 보듯이 종류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가상세계에서 인터넷에서 되는 그 여러 가지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으로 하는 도박이라든지 또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하다못해 게임, 스포츠 게임에서도 배팅하는 것들이 많죠. 롯돌이도 그렇고 또 플로자 같은 데는 이제 동물이나 개나 여러 가지 우연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것을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삶에서 그냥 저 사람이 버스를 탈까 안 탈까 지금 같이 서가지고 그거를 배팅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상에서 도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팅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어떤 확률적으로 그거를 배팅할 때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데 그 도박이란 것이 이제 병적으로 일어날 경우를 이제 우리는 문제시해서 병적 도박, 또 도박 중독 또는 도박 중독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도박으로 인해서 본인 가족 및 대인 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아는데 계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또한 자기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시간과 도대 한계를 넘어서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 그걸 이제 병적인 도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절이 안 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자기에 대한 일상의 책임감이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도박에 몰두할 때 이제 병적 도박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생물학적 요인도 많이 얘기해요. 부모님이 이제 도박 중독이었다든지 어떤 유전적인 요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요건으로는 성장하는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어떤 압박감이나 하다못해 부모가 너무 주는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강압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면 자기가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찾다 보다가 게임을 한다든지 도박 중독자는 어떻게 도박이라는 걸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하다 보면 도박으로 빠진다든지 또 많은 젊은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요즘은 그 마리아나나 위드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진다든지 아주 그런 개인적인 환경 속에서 어떤 거를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각종의 중독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중독의 요인이 있다기보다도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그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그 여기 리걸라이즈된 그 카지노라든지 한국적으로 사회적인 구조가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가볍게 취미생활로 카지노를 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중독이 돼서 푹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논문을 쓰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를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갔다가 블랙잭을 하면서 갑자기 큰 돈을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재밌네.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학교 공부도 안 하고 계속 빠져 있으면서 도박을 하다가 중독으로 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그런 스트레스나 또 힘든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대처 방법이나 또는 즐거움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치유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중독의 판별 기준으로 단도박범에서 하는 그 20가지 질문이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도박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또 내성이 있다든지 또 도박을 안 했을 경우에 초조하거나 이런 금단 현상이 있다든지 도박을 자기가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충동이나 유혹이 왔을 때는 조절하려고 계속 실패하고 빠지게 되고 또 기분이 또 이상해서 우울해서 도박을 한다든지 또 술을 한잔 하면 도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심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중독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도박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각종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돈을 꾸고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고 그 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고 사회적인 관계도 대부분은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변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 주변의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친지들하고도 나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끊게 돼요. 그래서 고립되고 더 외롭고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하고는 싶은데 못하게 되면은 불법적인 행위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너무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 어느 카지노를 폭파한다고 불을 질러거나 사고도 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폭한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도박에 주로 행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박이라는 거를 병을 그런 면에서도 빨리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 쪽으로는 여러분이 보시듯이 기분 문제라든지 불안장애, 집중력장애, 강박증, 충동조절장애 또 다른 중독성 질환이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도박을 억제한다고 한순간 끊게 되면은 다른 그 기분 전환으로 술을 잠깐 든다든지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또 된다든지
또는 포르노 중독이 된다든지 또 마약을 중독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중독으로 빠져드는 합병 그 중독 증세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독을 치료할 때 자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조심해서 치유를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서포트 그룹에서 같이 중독을 치유해 나가면서 12스텝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치유를 같이 해 나가면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같이 치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 가지 그 비셔스 서클, 그 사이클이 여러 가지 고통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쌓여있다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독자들이 도박 중독자가 받은 건 도박이라는 매체, 행위를 잡아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박 중독이 된 거고 제가 만약에 그때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 중독가 되고 알코올로 자기의 그 스트레스나 고통에 대한 걸 푼다고 술을 먹게 되면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박을 게임을 재밌다고 하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중독이 됐는데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위안이 돼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쾌감도 느끼고 승부욕도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위안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것이 더 악화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다 보면은 더 심각한 중독자의 그 잃고 돌아왔을 때 느끼는 죄의식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의 자괴감 같은 게 들어가지고 더 고통을 받고 더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 더 심각하게 또 더 깊이 도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독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박 중독의 4단계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첫 번째는 재밌어서 가서 따는 단계가 있어요. 재미로 하니까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읽기는 한데 이 정도는 내가 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가서 지난번에 땄던 기억으로 해서 또 가서 또 따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단계가 안 되고 자꾸 돈을 더 잃어가요. 빚을 지고 이제는 이제 약간의 절망의 단계가 가면서 이게 어떻게 쓰면 이거를 더 만회를 하고 가족이나 친지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이 도박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 꿀 데도 없고 포기 단계로 들어가요. 그럴 때는 도박의 중독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보통 성격적으로 유하거나 자기가 어떤 그 난폭하게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자살이라는 생각으로 집어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상황에서 카지노에서 차를 몰고 오면서 노르상 그 식스힐러가 옆으로 휙 다녀요. 그러면은 핸들만 꺾으면 그냥 죽을 텐데 다 잊어버릴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 필라델피아에서 경비행기 타고 애틀란틱 시티 갈 때 꼭 추운 그 겨울날 눈바람이 이고 날씨가 제일 나쁜 날 타고 가요. 그리고 보험 들고 그리고 죽으면은 죽어서라도 보험으로 가족을 어떻게 하면 그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중독의 그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난폭해지시는 분들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가족을 죽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중독에 도박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의 끝은 포기되기가 그만큼 힘든데 이렇게 빠지는 그 단계가 직선적으로 빨리 넘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회복을 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이 엄청 걸려서 회복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그 따는 단계에서는 가끔 딴다든지 조금 이제 대박의 경험이 있는 게 첫 번째 갔을 때 그 비기너즈 럭이라고 그러죠. 근데 첫 번째 따면은 계속 딸 줄 알고 그 처음에 가서 따는 게 그게 아주 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다 읽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과 하고 재밌게 하고 오면 되는데 한 번 정도 큰 돈도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따면은 그 땄다는 그 기분에 계속 하게 돼요. 그게 자기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서 일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속 땄던 기억만 있어가지고 계속 방법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땄던 기억이 없는 게 제일 좋고, 1년 단계에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이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 되고, 거짓말해서 빌려야 되고, 크레딧 카드도 만들고, 하다못해 조금씩 빌리면은 자기 차도 팔려고 그러고, 집에 그 문서도 갖다가 가로로 해가지고 가게도 팔고 하나씩 팔면서 이제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일단 절망 단계로 가면은 중단이 불가능해요.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 혼자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는 멀쩡하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그게 힘든 게 다른 사람한테는 눈에 안 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나와서 교회 생활하고 다른 거 할 때는 멀쩡하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혼자서는 뒤에서 다른 것을 다 하고 바닥까지 가서 모든 게 흔들리고 자기가 지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까지 가서 이제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 거를 눈치를 챘을 때는 가족들이 알고 도움을 청하고, 이게 중독이라는 거는 병이기 때문에 또 치유 방법도 있고, 손을 내밀어서 저희처럼 이런 자조 모임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독이라는 게 주변에서 친지나 또 가까운 분들이 있으면은 그 중독 치유를 해주는 분들하고 빨리 도움을 청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면은 그분도 살리고 또 주변의 가족도 살리고 더더군다나 제일 큰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성장하는 자녀들, 고등학생들, 대학생 그런 학생들이 빨리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결과는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많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파산했다가 자살시도, 도박의 중독의 끝은 자살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자기뿐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도박 중독으로 인해가지고 언제 괜찮다고도 또 빚을 주고 또 돌아오기 때문에 중독자들은 자살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죽어요. 자기가 수치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죽는다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근데 가족들은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 실천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살률이 중독자보다는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심각하게 듣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할 때 제일 힘들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중독 치유 단계는 일단 첫 번째는 상담이 필요해요. 도박 전문 상담가들이 그분의 그 도박의 동기라든지 또 어떻게 해서 도박에 빠져서 그분을 어떤 환경 속에서 도와줘서 치유해서 나와야 되는지, 그 사람의 가정 형편, 또 자라왔던 환경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리고 너무 중독병이 심해가지고